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좀 살리고 싶어 라고 할 때 당연히 작가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소설가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 글이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첨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원고는 시골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 중이신 30살 오 선생님의 산문입니다. 최근 저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올해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 전세 사기, 온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다 김현수 작가님의 지지 않는다는 말을 읽고 책이 한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후 다른 책들을 접하며 저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일기 이후 글쓰기가 처음이라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방향성을 잃은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글의 마무리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걸 단순히 누군가를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잘 받아주고 나를 잘 받아내고 어떤 다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고 보겠습니다. 먼저 오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 글을 쓰는 동안에 진술도 잘하고 계시고 묘사도 잘하고 계시고 무엇을 느꼈는지 인식도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어떤 걸 해보시면 좋겠냐면, 내가 쓴 글의 순서를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내가 썼던 글을 조금씩 먼저 순서 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7월이면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된다, 요즘은 장마가 길어진 느낌이다, 비 언제 그치나, 출근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산 투명 우산을 펼치며 대문 밖에 나와 생각했다. 이거는 너무 관습적인 방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날씨를 얘기하거나 계절감, 시간성, 딱히 특별한 상황은 없는데 지금 내 상황을 알려주는 거, 이 앞에 도입은 굉장히 심심할 뿐만 아니라 뻔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시골병원에 비 오는 장날은 그야말로 시장통이다, 8시에 출근하면 새벽 일찍 마을버스 타고 오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터미널역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3년차다, 이게 느닷없이 나와서 좀 흐름이 좀 돌직구처럼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좀 타야 되는데 내가 글쓴이의 이 정보를 어디서 줄 것인가, 시작할 때 줄 것인가, 중간에 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시골병원에서 방사선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비 오는 장면을 초반에 하지 않고 이 안에 흡수해서 장대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진료가 시작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내부엔 노인들로 가득하다. 왜 그러냐면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바로 담백하게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줄만에 바로 시간성,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바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썼던 그 부분, 그야말로 시장통, 이렇게 한번 잠깐 서술 중에 한번 딱 들어가주면 순간적으로 좀 주목을 끌거든요. 저는 이 글에서 참 좋았던 게 이거예요. 시골 병원 방사선사는 사진사 아저씨들과 다를 게 없다,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방사선 찍는다는 건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이 피부와 표면이 찍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예쁘게 찍어달라고 했을 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의 캐릭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직업 특성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직업 특성을 설명할 때 글쓴이 스스로 사진사랑 비교하는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장면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사선사는 사진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에피소드를 넣을 것 같아요. 노인분들을 상대하는 게 버겁기도 하다, 약간 어색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노인분이라고 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버겁다 같은 건데,
계속 다채로운 다른 단어를 써주면서 계속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퇴근하는 것과 함께 붙여보려고 해요. 분주함 속에서 문득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시름시름 앓는다는 말을 약간 푸다, 힘들다, 시름 앓는 노인들의 소리가 줄어든다. 그 전에는 방사선사의 역할로 했다가 이제는 작가 타임이 되는 거예요. 한숨 돌리고 창밖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비를 생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에 상관없이 쓰는 게 아니라 온종일 내리는 비, 그리고 이번 장마는 유독 길게 느껴진다. 이 앞부분에 제가 있던 비를 이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 대기실에 있는 TV에서 비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죠. 근데 왜 이걸 집어넣냐면 그 퇴근 시간 가까워질 때 뉴스를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의 연장선 안에서 사유를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사태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제 내 감정이 들어오겠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고, 비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고, 약간 운명과 이 자연의 앞에서 무력한 느낌.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그렇지만 이 비가 누군가에게는 시와 음악이 되고 잊지 못할 추억도 주고 한다면서 굉장히 복잡 다단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글에서는 잘 써야 됩니다. 이 글쓴이의 감정 속에서 이게 묻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반드시 어떤 상황과 어떠한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게 좋겠죠. 그곳은 여기와 그리 멀지 않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지는 것이 낯설다. 이게 지금 글쓴이의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이 고민을 하나로 모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확하게 나열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조리한 느낌을 독자들이 보고 알아서 느끼거든요. 이 보면 이 지점부터는 너무 여기서 이제 생각이 계속 나열되면 갑자기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뭔가 설명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게는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의 지점을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발이 빠지거나 빗물에 미끄러져 다친 사람들을 쥐고 도와주는 것, 그뿐이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글쓴이는 앞에 이런 지금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와서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방사선사고 이 모든 생각들이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감정과 경험에 묻혀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언어와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번 첨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신발 젖는 건 상관없지만 양말 젖는 건 극도로 싫어한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신발과 양말을 함께 산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보세요.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딱 오면서 약간 톤이 여기서 좀 뾰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뒷부분은 이 부분을 글쓴이가 극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위해서 앞부분을 너무 이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신발과 양말을 함께 산다. 모르고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점점 미지근한 수분이 발을 괴롭힌다. 이건 역시 글쓴이가 편하게 쓰면 되는데 의인법을 써버린 거예요. 어떤 글을 쓸 때 이 부분을 좀 더 잘 쓰고 싶어, 이 부분 좀 살리고 싶어 라고 할 때 당연히 작가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의인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냥 깔끔하게 고쳐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글이 담백하고 좋은데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자기가 쓰는 언어를 믿어야 돼요. 특히 의인법 같은 거, 너무 큰 단어들을 써가지고 전체적인 문맥 자체를 약간 흐트러뜨리는 이런 부분을 좀만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해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십시오.
서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